어르신, 제가 도와드릴게요. 한빛은행 로비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초라한 옷차림의 할머니 앞에서 한 은행원이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죠. 그 순간 구석에 선 한 여자가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62 국내 최대 제약그룹 회장 박민재였어요. 그녀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변장하고 시험하러 온 이 남자가 딸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사람이라는 걸.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진실을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도 켜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모든 것이 시작된 그날로 돌아가 볼까요? 서울 강남구 논현동 43층 바이오 헬스 본사 최상층 회장실. 박민재는 창밖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회색 투피스에 진주 목걸이 하나. 62의 나이에도 허리는 고닫고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와. 문이 열리고 29살의 딸 박지아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말씀드릴 게 있어요. 지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한빛은행 강남 지점에서 일하는 강태준이요. 대리예요. 민재의 손이 멈췄습니다. 고아 출신이에요. 부모님은 어릴 때 돌아가셨고 할머니 손에 자랐대요. 장학금으로 대학 나왔고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아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민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어떤 집안인지 알지? 3대째 이어온 기업이야. 어머니, 시대가 달라졌어요. 시대가 달라져도 변하지 않는 게 있어. 가문의 무게, 책임, 그리고 격. 고아 출신의 배경도 없는 남자를 어떻게 우리 사위로 받아들이겠니? 순간 3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비 오는 거리, 함께 웃던 승우. 하지만 아버지가 반대했고 민재는 그를 떠나보냈어요. 정략 결혼은 7년 만에 끝났죠. 어머니, 저는 어머니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지아의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외로우신지 다 알아요. 혼자 식사하시고 혼자 명절을 보내시잖아요. 그게 행복하세요? 민재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나가. 지아는 사진 한 장을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나갔어요. 홀로 남은 민재는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환하게 웃는 남자, 은행 유니폼을 입은 강태준이었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한강이 보였죠. 서랍을 열었어요. 가장 안쪽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젊은 날의 자신과 승우가 웃고 있었어요. 승우야, 미안해. 내가 너무 겁쟁이였어.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이번엔 실수하지 않겠다. 지아에게 내가 겪은 아픔을 물려주지 않겠다. 하지만 정말 그 남자가 우리 집안에 어울리는 사람일까? 민재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직접 만나봐야겠어. 그 남자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마음 한구석에선 기대도 있었어요. 만약 그가 승우처럼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사람이라면? 아니야, 그런 사람은 없어.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두려워하는 건 딸의 사랑까지 잃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었어요. 일주일 후 금요일 아침, 민재는 드레스룸에서 30년 전 옷들을 꺼냈습니다. 승우를 만나러 갈 때 입었던 낡은 카디건, 면바지, 누런 운동화, 고급 투피스를 벗고 낡은 옷을 입었어요. 2천만 원짜리 시계도 서랍에 넣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30년 전 자신이 보였어요. 머리를 헝클어뜨리고 스카프를 둘렀습니다. 화장을 지우고 안경을 쓰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죠. 완벽해. 민재는 30년 만에 지하철을 탔습니다.
사람들로 가득한 차 안, 옆 사람이 자리를 비켜줬어요. 노인 양보였죠. 강남역 한빛은행. 번호표를 뽑고 30분을 기다렸습니다. 젊은 여직원 윤희가 민재의 차림을 보더니 표정이 변했어요. 통장을 만들고 싶은데요. 신분증 주세요. 빨리 좀 해주세요. 설명도 없이 서류만 내밀었습니다. 통장을 받자 다음 손님을 불렀어요. 이게 현실이구나. 의자에 앉아 은행 안을 둘러봤습니다. 그때 한쪽 구석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르신, 천천히 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민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키오스크 앞에서 한 남자 직원이 할아버지를 도와주고 있었어요. 무릎을 꿇고 앉아서 천천히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명찰이 보였습니다. 강태준. 민재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사랑한다는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태준은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버튼을 가르쳐 주고 있었습니다. 화면이 넘어가자 할아버지가 웃었어요. 태준도 함께 웃었습니다. 민재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어요. 사진에서 본 것보다 더 따뜻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저건 연기일 수도 있어. 은행을 나서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조심히 가세요. 태준의 목소리였어요. 민재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귀가 뜨거워졌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민재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강태준. 사진보다 더 평범해 보이는 사람. 하지만 할아버지를 대하는 태도는 달랐어요. 진심일까? 아니면 연기일까? 다음엔 내가 직접 시험해 봐야겠어. 진짜 마음을 확인해야 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빌딩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저 어딘가에 딸이 있었고 딸이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사랑을 시험하려는 엄마였죠. 가슴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사흘 후 월요일 오전 10시 민재는 다시 은행에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태준의 창구 번호를 선택했어요. 312번 손님, 6번 창구로 오세요. 태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재는 구부정한 자세로 걸었어요. 어서 오세요, 할머니.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태준이 미소 지었습니다. 진짜 미소였어요. 송금을 하고 싶은데요. 민재가 비닐봉지를 뒤적거렸습니다. 일부러 천천히요. 태준은 기다렸습니다. 재촉하지 않았어요. 송금은 키오스크로 하시면 더 빠른데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게 뭐예요? 저는 그런 거 못해요.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나 민재를 키오스크 앞으로 안내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어렵지 않아요. 태준이 카드를 꺼냈습니다. 손으로 그린 그림과 설명이 적혀 있었어요. 제가 만든 거예요. 어르신들이 쉽게 따라 하실 수 있도록요. 통장 넣기, 비밀번호, 송금. 순서가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민재는 일부러 잘못된 버튼을 눌렀어요. 아이고, 잘못 눌렀네. 괜찮아요. 여기 뒤로 가기 누르시면 돼요. 태준이 차분하게 안내했습니다. 짜증이 전혀 없었어요. 그때 뒤에서 지점장 한석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태준 대리, 뭐 하는 거야? 창구 비우고. 손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빨리 들어와. 태준은 민재를 봤습니다. 잠시 고민하는 표정이었어요. 지점장님, 죄송하지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 할머니 도와드리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민재는 속으로 놀랐습니다. 지점장 말을 거역하다니. 태준은 다시 민재를 향해 미소 지었어요. 죄송해요, 할머니. 놀라셨죠? 아니에요. 당신이 혼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어르신 먼저 도와드려야죠.
태준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민재는 그 눈빛을 봤어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계좌번호 입력하시면 돼요. 태준이 자신의 휴대폰으로 종이를 확대해서 보여줬습니다. 숫자를 하나씩 입력했어요. 태준은 천천히 기다렸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면 완료돼요. 송금이 완료됐습니다. 다 됐어요. 잘하셨어요, 할머니. 태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다음에 또 오시면 혼자서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카드 가져가세요. 정말 고맙습니다. 민재의 손이 떨렸어요. 이번엔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아니에요. 제 일인걸요. 조심히 가세요, 할머니. 민재는 은행을 나와 근처 벤치에 앉았습니다. 손에 든 카드를 내려다봤어요. 이건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야. 진심으로 사람을 돕고 싶어서 하는 거야.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한 번 더 봐야 했습니다. 다음에 또 와야겠어. 이번엔 더 확실하게 시험해 봐야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조금씩 마음이 움직이고 있다는 걸. 나흘 후 금요일 민재는 세 번째로 은행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태준의 정직함을 시험하고 싶었어요. 할머니, 또 오셨네요. 태준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입금을 하려고요. 민재가 10,000원짜리 2장을 꺼냈습니다. 20,000원 입금하시는 거네요. 그때 민재가 말했어요. 아, 잠깐만요. 30,000원 드렸는데요. 태준의 손이 멈췄습니다. 분명히 2장이었어요. 할머니, 제가 실수한 것 같아요. 태준이 자신의 지갑을 열었습니다. 10,000원을 꺼냈어요. 자기 돈이었습니다. 민재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 제가 착각했어요. 20,000원이 맞아요. 태준은 정확하게 입금 처리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일이 자주 있으세요? 가끔요. 그럼 이거 드릴게요. 태준이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입출금 기록장이었어요. 은행 오실 때마다 여기에 적어두세요. 이것도 제가 만든 거예요. 이걸 왜 만드셨어요? 어르신들이 자주 헷갈려 하세요. 그래서 제가 만들었어요. 태준이 또 다른 카드를 꺼냈습니다. 보이스피싱주의 카드였어요. 요즘 나쁜 사람들이 전화로 어르신들 속여요. 조심하셔야 해요. 민재는 수첩과 카드를 받으며 태준의 얼굴을 봤습니다. 맑은 눈이었어요. 거짓이 없는 눈이었습니다. 그때 옆 창구에서 교대 시간이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혹시 점심 드셨어요? 아직요. 여기 근처에 국밥집 아세요? 거기 어르신들 드시기 좋아요. 태준이 수첩에 약도를 그려줬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짜였어요. 아니에요. 맛있게 드세요. 또 보러 오세요. 민재는 은행을 나와 벤치에 앉았습니다. 수첩을 펼쳐봤어요. 페이지마다 작은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은행은 어르신 편이에요. 태준의 손글씨였습니다. 민재는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이건 일이 아니야. 진심이야. 자기 돈을 내놓으려 했어. 민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웠어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태준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손에 사탕 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이거 깜빡하고 안 드렸어요. 목마르실 때 드세요. 당신 왜 이렇게까지 해요? 태준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제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큰 재산은 다른 사람에게 베푼 친절이라고. 저를 키워주신 분이에요. 이제는 안 계시지만요. 그래서 어르신들 보면 할머니 생각이 나요. 민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민재는 사탕 하나를 입에 넣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아야, 내가 좋은 사람을 봤구나. 하지만 마지막 시험이 남아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시험이었습니다. 이틀 후 일요일, 민재는 다시 은행에 있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시험이었어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직원들이 분주했고 옆자리 여자가 속삭였어요. 오늘 큰 고객 온대요. VIP래요. 지점장이 직원들을 모았습니다. 오전 10시에 이 회장님 오신다. 100억 예치 고객이야. 강태준 대리, 내가 응대해. 지점장님, 제가 10시에 예약 상담이 있습니다. 취소해. VIP가 더 중요하잖아. 태준의 표정이 불편해 보였습니다. 352번 손님, 6번 창구로 오세요. 태준이 민재를 불렀습니다. 통장 정리를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 은행 입구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급 코트를 입은 남자가 들어왔어요. 지점장이 황급히 달려갔습니다. 이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태준을 발견했습니다. 강태준 대리, 지금 당장 VIP 룸으로 와. 지점장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손님 상담 중입니다. 상담은 나중에 해. 태준은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지점장에게 걸어갔어요. 민재도 뒤따라갔습니다. 지점장님, 지금 상담 중인 손님이 먼저입니다. 뭐? 순간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원칙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먼저 오신 손님을 먼저 모셔야 합니다. 원칙? 100억이 원칙보다 중요해. 100억도 소중하지만 지금 기다리고 계신 모든 분들도 똑같이 소중한 고객님들입니다. 태준이 로비를 가리켰습니다. 제가 지금 할머니 상담을 중단하는 건 그분께 실례입니다. VIP는 윤 대리님이 더 전문이십니다. 지점장은 말이 없었습니다. 강태준 대리, 지금 내 말 안 들으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태준이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이 회장님께 죄송하다고 전해주세요. 하지만 저는 지금 제 고객님과의 약속을 먼저 지키겠습니다. 태준은 돌아서서 민재에게로 걸어왔습니다. 뒷모습이 떨리고 있었지만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민재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태준이 다시 창구에 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할머니. 기다리게 해서요. 민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이 오라요. 뒤에서 윤 대리가 VIP를 모시고 들어갔습니다. 지점장이 태준을 노려봤어요. 하지만 태준은 아랑곳하지 않고 민재의 통장을 정리했습니다. 할머니, 통장 정리 다 됐습니다. 괜찮겠어요? 저 때문에 혼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가 선택한 일이에요. 손님을 먼저 생각하는 게 맞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민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고맙습니다. 추운데 조심해서 가세요. 민재는 은행을 나와 맞은편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창가에 앉아 태준을 지켜봤어요. 돈보다 원칙을 택하는 사람. 민재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평생 돈과 권력을 최고 가치로 여기며 살아왔던 민재였어요. 하지만 태준은 달랐습니다. 그는 사람을 먼저 세웠어요. 저 남자가 내 사위라면 민재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확신했어요. 강태준은 단단하고 원칙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한 가지만 남았어요. 진실을 밝히는 일이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민재는 카페에서 은행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VIP 고객이 떠나고 얼마 뒤 은행 안에서 소란이 일어났어요. 민재는 은행으로 들어가 로비 구석에 앉았습니다. 이게 뭐야? 지점장이 서류를 내려치며 소리쳤습니다. 이 회장님 계좌 처리 중 수수료 오류 1,000만 원이나. 제가요?
저는 VIP 업무를 하지 않았는데요. 최종 확인은 내가 해야 했잖아. 태준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지점장님, 이 서류에는 제 서명이 없습니다. 최종 승인은 지점장님 권한인데요. 지점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뭐, 지금 나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거야? 태준이 승인자 란을 가리켰습니다. 한석진이라는 이름이 찍혀 있었어요. 지점장의 얼굴이 더 붉어졌습니다. 당황한 게 분명했죠. 그래도 내가 중간에 체크를 했어야지. 당장 이 회장님께 전화해서 사과해. 태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윤 대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점장님, 시스템 로그에는 나가. 지점장이 태준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침에 내 말 안 들은 거 기억나? 이번에 또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위협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전화드리겠습니다. 태준이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민재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여보세요, 이 회장님. 한빛은행 강태준 대리입니다. 계좌건에 대해 수수료 부분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은행 이름으로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은행 이름으로. 자신의 이름이 아니었어요. 태준은 끝까지 자신의 실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환급 절차는 내일 진행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지점장이 자기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태준은 자기 자리로 돌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어요. 민재는 창구로 걸어갔습니다. 할머니,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태준의 목소리가 잠겨 있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젊은이,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손님만 불편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여전히 손님을 먼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 잘못 아니지 않습니까? 태준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일이니까요. 민재는 천천히 은행을 나왔습니다. 이건 사람의 문제다. 민재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내일 오전 10시에 한빛은행 강남지점으로 갈 거예요. 지점장실로 안내해 주세요. 민재는 다시 은행을 바라봤습니다. 태준이 다시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조금만 참아라, 강태준. 내일이면 모든 게 바로잡힐 거야. 평생 이런 분노를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선한 사람이 억울함을 당하는 것, 그게 민재를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내일이면 진실이 밝혀질 거였죠. 다음 날 오전 한빛은행 앞에 검은색 제네시스가 멈춰섰습니다. 고급 투피스를 입은 박민재가 내렸습니다. 2천만 원짜리 시계, 완벽한 자세. 진짜 회장의 모습이었죠. 가자. 로비로 들어서자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태준도 고개를 들었어요. 낯익지만 확신할 수 없었죠. 박민재 회장님 방문이십니다. 직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점장이 급하게 나왔어요.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소회의실로 안내받았습니다. 민재가 따라가다 창구 쪽을 한번 돌아봤어요. 태준과 시선이 잠깐 마주쳤죠. 소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민재가 먼저 앉았어요. 어제 VIP 수수료 오류 건입니다. 지점장의 얼굴이 굳었어요. 담당 직원이 사과하고 제가 알기로는 최종 승인은 지점장 권한입니다. 시스템 로그를 보면 다 나오죠. 지점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당신 실수였죠. 하지만 강태준 대리에게 떠넘겼어요. 회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민재는 명함을 꺼냈습니다. 이 지점에 제 예금이 4,500억 원 있습니다. 오늘 당장 인출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은행에는 강태준 대리 같은 좋은 직원들이 있으니까요. 회장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만 가보겠습니다. 민재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차에 오르기 전 한 번 더 뒤를 돌아봤어요. 유리창 너머로 태준이 보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모르고 있었죠. 이제 조금 있으면 알게 될 거야. 차가 떠났습니다. 소회의실에 혼자 남은 지점장은 떨리는 손으로 일어났습니다. 이제 나가서 제대로 사과해야 했어요. 문을 열고 로비로 나갔습니다. 직원들이 놀라서 쳐다봤어요. 강태준 대리. 지점장이 태준을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태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점장은 천천히 태준에게 걸어갔습니다. 로비 한가운데서 멈췄어요. 모든 직원과 손님이 지켜보는 가운데였습니다. 이제 진실이 밝혀질 시간이었습니다. 지점장은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제 수수료 오류는 제 실수였습니다. 강태준 대리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당신에게 책임을 떠넘긴 것 정말 죄송합니다. 태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괜찮습니다. 고객님 불편만 해결되면 됩니다. 윤 대리가 박수를 쳤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따라 박수를 쳤어요. 그날 저녁 한남동 레스토랑. 태준은 지아와 함께 프라이빗룸 문을 열었습니다. 창가에 선 여자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회색 투피스의 60대 여자. 태준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그 은행 손님. 할머니. 민재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입니다. 박민재. 지아가 말했습니다. 태준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키오스크 앞 할머니가 바로 지아의 어머니였다니. 앉으세요. 침묵. 민재가 쉬운 은행 카드를 꺼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민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나는 평생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 민재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당신은 할머니를 차별하지 않았어요. 지점장 말보다 손님을 지켰죠. 억울해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태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당신을 의심했던 것, 고아 출신이라고 무시했던 것, 모두 제 잘못입니다. 민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은 돈보다 사람을 먼저 세우는 사람입니다. 제발 우리 지아를 잘 부탁합니다. 우리 사위가 되어주세요. 어머님, 고개 드세요. 태준이 민재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저 같은 사람을 받아주셔서. 아닙니다. 내가 더 감사해요. 민재는 태준을 꼭 안았습니다. 따뜻한 포옹이었어요. 평생 어머니가 없었던 태준에게 처음 느끼는 어머니의 온기였습니다. 지아도 함께 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오래 서 있었어요. 눈물을 흘리고 웃었죠.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민재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알겠구나.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이었단 걸.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음에 울림이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더욱 따뜻하고 감동적인 사연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